한나라 시대 장우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능력은 출중했어요. 왕도 인정하는 유능한 신하였죠. 하지만 성격이 글쎄요. 한마디로 폭풍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면 천둥 소리처럼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고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장우의 눈치를 보느라 늘 전전긍긍했죠. 오늘 대감 기분이 어떠신가? 모르겠네. 조심해야 할 거야. 장우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켰습니다. 무서워서였죠. 그런데 신기한 건 장우의 아내였습니다. 장우의 아내는 남편과는 정반대였어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었고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조용했고 옷차림도 수수했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공손하고 부드러웠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부인 참 순한 분이시네. 그런 성격 급한 남편을 어떻게 견딜까? 아마 무서워서 꼼짝 못하시는 거겠지. 사람들은 그녀가 약하고 순종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폭풍 같은 성격 앞에서 그저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부드러운 겉모습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우의 부하 중 한 명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왕의 명령을 잘못 전달해서 중요한 일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장우는 보고를 받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라고? 왕명을 잘못 전달했다고? 장우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부하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당장 그놈을 끌고 오너라. 잠시 후 실수한 부하가 끌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떨리고 있었죠. 장우는 벽에 걸려있던 칼을 낚아챘습니다.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쩡그랑 울렸어요. 감히 왕명을 어기다니. 장우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칼을 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말이죠. 내 오늘 너의 목을 베어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말리지 마라. 부하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장우의 칼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우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부드러운 걸음걸이였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장우와 부하 사이에 섰습니다. 부인, 비키시오. 장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온화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단단했습니다. 대감,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죠. 칼을 거두십시오. 장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부인이 무슨 권한으로 내 일에 관여하시오? 부하의 잘못은 큽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베는 것은 대감의 공적을 깎아내리고 왕의 자비로움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장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비키시오. 부인 같은 연약한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오. 장우가 위협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아내의 얼굴 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인이 놀라서 물러나시겠구나.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그 부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감을 15년간 충성스럽게 섬겨왔고 그동안 큰 공도 세웠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요. 맞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지금 분노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장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만약 대감께서 지금 이 칼을 휘두르신다면 내일 궁궐에는 이런 소문이 돌 것입니다. 장우는 부하의 작은 실수 하나로 15년 충성을 물거품으로 만든 냉혹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대감께서는 지금까지 공정하고 현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명성을 한순간의 분노로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장우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진정으로 강한 자는 아내가 장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를 흘려 위험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정의를 지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입니다. 장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약 대감께서 오늘 이 칼을 휘두르신다면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대감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고분고분하고 조용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내.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장군의 눈빛보다 강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은 장우였지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맨손으로 선 아내였습니다. 장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칼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의 말이 옳소. 장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던 부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번 한 번은 용서하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그리고 장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게 충성했던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장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장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겉으로는 가녀린 꽃 같았지만 그 안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원칙과 강철 같은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장우는 변했습니다. 여전히 능력 있는 신하였지만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결정을 내릴 때도 한 번 더 생각했죠. 부하들은 조금씩 장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존경으로 말이에요. 왕도 장후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장후, 요즘 그대가 달라 보이는구나. 전보다 더 현명해진 것 같소? 장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제게 훌륭한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오, 누구시오? 제 아내입니다. 장후는 훗날 한나라의 훌륭한 재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죠. 장후 대감은 강하면서도 자비롭고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분이시다. 하지만 장후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진짜로 강하게 만든 것은 칼을 든 자신이 아니라 맨손으로 그 앞을 막아선 아내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외유내강이라는 고사성어로 전해집니다. 외는 것, 유는 부드럽다. 내는 속, 강은 강하다. 즉,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르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데 있지도 않아요. 남을 억누르고 위협하는 데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진짜 강함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의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고사성으로 찾아올까요? 여러분, 오늘도 부드럽지만 강한 하루 보내세요.